이번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서 윤 대통령이 후쿠시마에 대해서 나오는 걸 봐라. 도대체가 과학이라고 하는 건 믿지도 않는다. 1 더하기를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이제 발언, 워딩에서 싸움 얘기가 나온다는 거, 글쎄요, 이것도 참 이례적이고 그동안 본 적이 없었던 그런 모습이다, 이런 느낌도 들고, 특히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염려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염려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괴담에 속고 계십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수돗물을 지금 그냥 마셔요? 뭐 다 대부분 사람들이 수돗물 안 정수기를 마시죠. 먹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생수를 사서 마시고 수돗물 합니다. 마신 거는 아마 초등학교 때 막 이럴 때 그냥 막 더울 때 네. 축구하고 막 이러고 교정에서 그렇죠, 축구하고 더울 그렇죠. 때 막 뿌리면서 이게 마시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죠. 그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저도. 서울시에서 하는 수돗물이 아리수고, 아리수. 예, 그래서 아리수는 건전 깨끗한 물이다. 하는데도 안 마시죠. 잘 안 마시게 되더라고요. 뭐 서울- 수돗물 맛이 나서. 그렇죠. 네. 시청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시청 역사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은 아리수 그 수도꼭지가 있거든요. 있어요. 네. 그래서 마시는 사람 보지를 못했어요. 음. 근데 국민들이 아리수도 안 마시고 수돗물도 안 마시는데 어떻게 오염수에 대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요. 예. 깨끗하다고 그렇게 수돗물 얘기하고 있는데도. 네. 그리고 이제 그냥 국민들의 상식으로 생각할 때 지난번에도 박종훈 기자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게 깨끗한 물이를 한다면은, 그렇게 정말 일본 사람들 말대로 처리수를 한다면은, 그러면 일본 내에서 공업용수로 써도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왜 바다에다가 방류할 것이며, 그리고 또 바다에다 방류를 하는데 일본 육지 가까운 곳으로 바로 방출하지 않고 방출구가 약 1km 네. 정도 더 떨어진 곳에 그러게요. 그렇게 이제 하속 방출하는 그 통로가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혹시나 몰라서 일본 사람들도 가급적 육지에서 멀리 떨어뜨려서 바로 방류를 버리지 하는- 않고. 예, 버리는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국민들이 볼 때 이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네. 국민들의 이 불안을 해소하지 못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과학이 있고 상식이 있고 불안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번에 이게 과학적으로 완전하게 입증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은 IAEA도 아까 분명히 자기들이 책임 못 지겠다 그랬고 이 결과에 대해서, 그다음에 IAEA가 분석한 샘플들도 전부 다 도쿄전력이 제공한 그것만을 가지고 분석했던 것이었고요. 그러면 우리가 채취한 게 아니죠. 직접 가서. 그래서 우리가 한 것도 떠온 건 아니고, 아니고. 심지어 IAEA가 검사한 것도 그래서 IAEA도 마찬가지고. 아예 일본 예. 측이 제공한 도쿄전력이 제공한 자료 가지고 그걸 분석한 거 아닙니까? 근데 네. 이제 그러면 또 도쿄전력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럼 도쿄전력은 자신들이 사실은 그게 이제 그 원자력 마피아인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원자력 사고의 어떤 불안스 사고를 빨리 뒤덮어 가지고 네. 원자력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게 자신들의 먹고 사는 것과 관련이 되는, 이익과 관련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은폐하고 속이고 해왔던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IAEA가 국제적으로 어떤 유엔 산하 기구를 하지만 IAEA가 스스로 밝힌 보고서에 보더라도 과학적으로 완전하게 검증됐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도쿄전력에 대해서 불신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과학적으로 어떻다고 지금 현재 우리가 단정하기는 과학적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민들이 과학에 대해서 어떤 아주 심오한 전문성이 없어도요. 또 국민들의 상식이 있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무슨 이게 오염수인지 처리수인지 막 이런 것들을 막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뭐 무슨 핵종이 막 어떻게 걸러지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모른다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그렇게 깨끗한 것이면은 일본에 그러면 공업용수로 써도 되고, 그렇죠. 예, 왜 충분히, 방류하냐.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국민의 상식하고도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안한 거예요. 네. 그러면은 사회 지도층, 그러니까 우리 공공기관, 대통령이나 정부나 또는 언론이나 이런 어떤 학자들이나 이런 데는 이 국민들의 불안함을 어떻게 해소해 줄 것인가, 이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과학과 상식에 입각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국민들이 과학과 상식을 가지고 제기하면은
국민들이 그 불안감이 해소됩니다. 그런데 과학과 상식을 때려맞고 그리고 뭐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면은 비판을 못하게 입을 막는 이런 식으로 이것들을 예. 수습하려고 한다면은 싸우려고 그러고 예 그러면 이제 국민들의 불안은 더 증폭되는 거예요. 아 틀림없이 뭔가 뭔가 이 예 구린 게 있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그렇게 하죠.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국민들의 불안은 더 커지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국민들을 이렇게 불안해하는데 정치가 뭡니까? 그 국민들의 불안함을 해소해줘야 그럼요. 됩니다. 네.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줘야 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또 국민들이 지금 불안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만 불안합니까 지금? 일본 지금 수산업자들도 다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뭐 수입 금지하고 막 예, 이러다 보니까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네. 근데 제가 뭐 제 일본을 자주 잘 알고 있는 제 친구가 제 지인이 했던 그 이야기를 보니까요. 네. 일본은 원래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무슨 뭐 사회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그런 네. 또 역동성이 있거나 그런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대한민국이야말로 정말로 다이나믹 코리아 아닙니까? 역동적인 맞아요. 거고요. 우리 그 정말 3.1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4.19, 6월 항쟁, 뭐 광주 항쟁, 뭐 심지어 이제 우리 붉은 악마 뭐 모든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정말 역동적인 나라입니다. 네.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요. 그 역동적인 나라인 대한민국과는 다르게 일본은 뭐 좋게 말하면 굉장히 차분한 나라인 거죠. 네. 그런데 그리고 이제 나라에서 하는 일 다 잘 따르고 역동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지 않고 네. 뭐 그런 나라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그랬지 않습니까? 60년대 안보 투쟁하면서 격렬하게 도쿄 대학생들을 비롯한 학생운동이 저항했던 걸 제외하면은 일본은 그런 어떤 정부하는 거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역동성이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일본이 지금 일본 시민들이 저항하고 있어요. 어, 일본의 정책에 대해서 어민들 어민들도 저항하고 계속해서 저항하고 그렇죠. 있고. 그리고 이제 어민들이 우리 수산업자들 우리 어민들한테 네. 한국이 훨씬 더 그런 운동에 대한 역동성이 있는 나라니까 한국이 좀 열심히 해달라. 자기들도 막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네. 원래 일본이라는 나라는 원래 그런 역동적이지 않는 나라여가지고 좀 강력하게 이거에 대해서 항의하거나 그런 에너지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네. 한국이 대신 열심히 해달라. 일본 사람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그 사회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조차도 이거 잘못됐다고 지금 저항하는 세력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수산물 소비, 그러니까 우리 어민들의 피해, 해녀분들의 피해, 또 회치 사장님들, 소장공인들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수산물 대책도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네. 뭐 지금 보면은 수산물 축제에 사람들이 좀 많이 가서 소비를 하고 있다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오염수 방류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30년. 더 30, 아니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왜 네버엔딩이에요. 그렇죠. 지금 134만 톤입니까? 현재 보관하고 네네. 있는 게 오염수가 134만 톤인데 탱크에 그게 담겨 있어요. 탱크에 담겨 있는 게 134만 네. 톤이잖아요. 그런데 일본에 대해서 이게 약간 조금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생기는 게 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를 그러니까 폐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폐로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일단은 먼저 그 폐로 수순으로 가기 위해서 저장 탱크에 있는 오염수를 먼저 방류한다. 이런 논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방류하는 게 다 싸게 먹혀서 방류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오염 그 지난번에 이제 2011년 그 네. 쓰나미로 인해서 폭발한 동일본 대지진. 동일본 대지진 때 폭발한 원자로들을 제1원전. 폐로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방류한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은 이 134만 톤만 폐로하면은 방류하면은 네. 되느냐 그게 아니고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이 원자로에서 어떤 핵 분열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또 냉각수를 끼얹어야지 네. 이 과열되는 걸 또 막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지하수가 그리 또 스며들어 가지고 지하수도 방사능에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빗물이 또 방사능에 오염이 되고 있고요. 네. 아마 하루에 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오염수가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134만 톤 가지고 있는 것들을 30년에 방류하지만 그 30년이 지나면요, 네. 134만 톤보다도 더 많든 더 적든 뭐 그에 버금되든 또 오염수가 생기는 거예요. 오염수는 지금 또 오늘 이 순간도 방류하는 이 순간도 오염수는 생기고 있어요. 그렇죠. 비가 계속 내리고 지하수도 스며들고 하면은 폐로가 안 되다 보면 그렇죠. 계속 쌓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이게 30년이 될지 4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럼 이게 과학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그러면은 폐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네. 그리고 현재 과학 기술로 이 폐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입증된 게 없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을 이야기할 때 항상 가장 염려됐던 것들은 두 가지였습니다. 네. 원자력 발전소에 나오는 방사능 폐기물, 아, 뭐 저준위 폐기물부터 고준위 폐기물까지 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장 만들기가 방패장 만들기 쉽지 않죠.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폐기물 처리 어떻게 할 것인가. 더군다나 방사능 물질들은 반감기가 뭐 막 너무나 오래 몇십만 년, 몇만 년 걸리는 거기 때문에요. 네. 두 번째로 이제 원자로 수명이 보통 이제 30년 정도 됐는데 이 30년 정도 되는 원자로를 연장해서 뭐 40년, 50년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뭐 가장 많이 연장하더라도 이건 뭐 주구장창 뭐 100년간 뭐 쓸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아. 1차 연장, 2차 연장 하더라도 어느 시점이 되면 최대 40년에서 50년이 되면은 이거는 원자로를 폐로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폐로하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이제 원자력 계속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폐로하는 기술이 굉장히 이제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저희 우크라이나의 그 원자력 발전 체르노빌 같은 경우도 그냥 다 덮어버렸고 네. 그리고 그거 덮어버렸다 그래가지고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 버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일본은 지금 그 어려운 문제인데 네. 폐기물 처리의 어떤 범위 안에 오염수 문제까지도 다 포함시킨다 한다면은 폐기물 처리도 어렵고 그리고 원자로 폐로도 더 어렵고 그런데 더군다나 폭발해버린 그 원자로를 지금 현재 오염수들이 이렇게 쌓여 있고 오염수들이 끊임없이 다시 만들어지고 있는 이 상태에서 어떻게 원자로를 폐로해야 될지에 대한 답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화학적으로 명확하게 지금 제기되어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은 네. 일본은 일단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 이거 빨리빨리 오염수 처리해 버리고 그리고 나서 후쿠시마가 잊혀지길 바라는 거예요. 나중에 뭐 한 20년 지나고 나서 더 네. 뭐 오염수가 생기든 말든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그리고 일본은 방사능 원자력 강국이니까 그래서 자기는 이제 원자력을 통한 새로운 성과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이 후쿠시마 사태를 덮어버리겠다고 하는 네. 원자력 마피아들의 그런 어떤 양심적이지 않는 예. 그런 의도가 저는 담겨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참 답답합니다. 우리 정부가 예. 우리 정부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가지고 일본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본의 대변인처럼 우리 그렇죠. 국민의 대변인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대변인처럼 활동하고 있어 가지고 비판이 나오고 있고 자, 다음 주에도 더 짚어보도록 하고요.